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면접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신입이든 경력이든 모든 면접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면접을 봐야 면접관이 좋아할까? 그래도 나름 면접관 경험이 좀 있다는 중견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만 면접은 말 그대로 상대를 만나서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에서는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명에서 5명까지 면접 요청을 합니다. 5명 중에 한두 명은 면접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고 면접에 참석한 3, 4명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이력서는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접수됩니다. 그 이후 면접까지 오는 경우는 많게는 5%, 적게는 0.5%의 확률을 뚫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명 중 1명, 3명 중 1명 이 안에만 들어오면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면접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면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면접 합격 여부는 평균 면접 시간 22분에서 15분 내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자신있게 자기는 10분 안에 처리가 된다고 10미닛을 그렇게 외쳤는 거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효리 씨도 아마추어 같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반하는 시간은 8.2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이라뇨.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10미닛이 아니라 2세컨드, 2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남녀가 눈이 맞는데 면접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만나는 것과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앞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외모는 어머니가 너는 정말 못생겼다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아니면 뭘까요? 그건 바로 면접 장소에 들어서는 태도, 복장에서 나옵니다. 좋은 옷, 고가의 머리 세팅, 휘황찬란한 세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깔끔하게 잘 깎아놓은 밤톨처럼 단정하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MG 해도 면접 보는 사람은 X세대입니다. 서태지를 좋아했고 SES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해서 번듯한 양복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오는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설 때는 낯선 장소지만 문 열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그 사이에 전반적인 배치를 쓱 한번 스캔하면서 어디로 움직일지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면접장이라는 곳은 배치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거나 안내해주는 장소로 가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게 해서 1차 관문을 잘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순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자기소개는 간략하게 1, 2분 사이로 준비하고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학벌, 스펙, 자격증, 경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면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교나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 학과가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을 총 9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직무 지식은 있는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 분야의 자격이나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물어보면 웬만큼 농땡이 치지 않았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물어보죠. 품질 비용의 법칙, 1대, 10대, 100이라든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사실 면접관도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본 사무 역량입니다. 기본 사무 역량만 갖춰져도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단계보다 더 쉽죠. 왜냐하면 잘한다고 하면 되니까요. 회사에서 쓰는 엑셀, PPT는 아주 기본만 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일 룩업, sum if, count if 이런 기초만 알아도 일은 다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실대로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짓말 테스트가 없으면 기본적인 사무 능력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PPT 보고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구도와 배치, 기승전결, 일목요연한 배치 상태를 많이 보죠. 그런 거는 신입이면 다 도찐개찐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친화력, 소통, 화합은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룹을 리딩했다고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네 번째, 회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원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은 준비가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항상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색하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뭘 만들어서 어디에 판매되고 있는가, 산업 분야의 변화와 어울리는 회사인가, 해외 사업장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정도는 알고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산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태도나 예의는 갖췄는가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 손의 위치 등은 면접이라고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가볍게 인사하면서 입장을 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지원 분야가 아니어도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연구직,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자재관리, 구매관리, 출하관리, PM 등의 직종을 구할 때는 전문 분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재관리를 뽑는 면접자이라도 면접자가 마음에 들면 구매관리나 출하관리 등 결혼이 있는 직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또는 지원 직무가 아니어도 입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모두 다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5가지 사항이 잘 대응이 돼서 이건 무조건 합격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다른 직군까지 넘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발전과 생각하는 직무에 대한 목적성이 명확하다면 노라고 대답해야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에 5가지 물어봤을 때 면접관 상태가 뜨뜻미지근하다 라고 생각되고 꼭 그 회사에 가고 싶다면 생각해보지 않은 직무이긴 하지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죠. 7번째, 잘 버티고 오래 다닐 수 있는가. 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 40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사회에 녹아들어 있지만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인원들은 주 60시간, 주 7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회사나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거의 갈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하는 이직률의 공식적 데이터는 2에서 3%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입사 후 즉시 퇴사자를 빼고 모수를 좀 조정하든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했지만 중견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라는 게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대우는 해주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래 다니길 바라는 것도 이율 배반적인 사항이죠. 오랫동안 잘 다니게 하려면 급여, 복지, 여가 시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회사와 직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서 이력서 검토, 면접에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힘들었던 과거, 알바 경험, 가정의 고난을 극복했던 것들을 예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하나쯤 만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대학 합격 후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저 시골 농촌 깡촌에 있는 하우스 짓는 아르바이트를 아침 6시부터 특근 4시간까지 해서 매일 12시간씩 10에서 20일간 했습니다. 하우스 공사 특성상 태양을 피할 수도 없어서 살이 타 들어가는 태양 아래서 난닝구 하나 걸치고 얼굴 시뻘겋게 타 들어가면서 새참이나 점심 때 시골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막걸리 한잔 하면서 거의 죽을 듯이 일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사실 위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것은 안 비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씩 준비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위에 A씨 하나로 8번째, 성실해 보이는가? 이것까지 완전히 해결되죠. 참 쉽죠. 그럼 마지막 9번째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이몽룡의 마패와 같은 마법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면접 보는 탐관 오리 같은 중견자 같은 사람도 벌벌벌 떨죠. 그건 바로 임원 이상 고객사 중역과 혈연의 관계인가. 사장 아들, 사장 친구 딸, 전무 아들, 전무 동생 딸, 사장 와이프 친구 아들, 사장 옆집 동네 친구 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죠.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잘 찾아보세요. 옆집, 옆동, 옆호,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이마가 광이 날까 말까 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머리 벗겨진 아저씨 있으면 일단 90도로 인사 때리고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말로 여기저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접을 대하는 자세, 면접 시 바라보는 관점, 이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고 사실을 반영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